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이명철 국장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다 그쪽에 계시고요. 예. 근데 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세요. 네. 옛날에 70몇 년도에 그 뭐 여의도에 그 KBS에서 잃어버린 이상 가족 찾기. 그것도 하시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셔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약주 드시고 오시면 그 노래를 불렀어요. 네. 한마는 대동강. 이건 원래 부른 가수가 누구죠? 잘 모르겠네요. 예. 저희 아버님이 부르는 걸 제가 듣고 네. 제가 이제 그걸 잘 불러요. 아버님이요? 네. 아니 제가 배워서 하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약주 드시고 와가지고 이제 밤마다 밤마다가 아니라 약주 드시고 오면 밤에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걸 저희가 들으면서 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동아리죠. 옛날로는 서클. 거길 들어갔는데 이 3학년들이 쫙 앉아있고 2학년 앉아있고 이제 우리 신입생이 들어가면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나는 노래가 없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건전가요를 불러선 이게 분위기가 이게 썰렁해지는 거라 뭔가 좀 이상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걸 불렀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부르게 됐던 거죠. 그러시구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추억이 깃든 노래 또 우리 국장님의 근데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안 부른 지가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부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부르. 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 그래서 이제는 잘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자랑하셨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그랬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와가지고 그 노래방을 갔어요. 저도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 몇 년 가니까 전혀 못하겠네요. 그 노래를요? 그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강제로 시킬 수는 없고 또 이 추억이 깃든 노래를 또 우리 국장님과 또 아버님의 또 사실 이게 어떤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들 어떤 가슴 한 쪽에는 어떤 분단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구석에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추억하면서 또 오늘은 음악으로 준비된 음악으로 우리 한마는 대동강화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 봉아 울릴 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철조망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 대동강 부평로야 뱃노래가 그립구나 귀에 익은 수신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 장 전할 길이 이다지도 없을 소냐.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른 네, 우리 다시 우리 아버지 학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는데요. 그 세 번째 만남이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그 저는 그냥 결혼해서 뭐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뭐 저절로 아버지가 됐고요. 또 뭐 아버지라는 자리가 뭐 사명을 갖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부담이 좀 되잖아요. 원래 그 한국에서는 사명이 세 번째고 네. 예. 미국에서는 영성이 세 번째예요. 네, 아, 예. 그것도 순서가 바뀌네요. 네, 미국은 네. 좀 포맷을 바꿔서 네. 세 번째가 영성이고 네 번째가 사명입니다. 네. 네. 예. 근데 먼저 지금 사명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이걸 사명을 갖고 그 자리에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사명으로 인식하는 사명이 것이. 우리가 이제 엠베서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대사? 대사. 예. 부르심을 받은 사도죠. 예. 그러니까 사도적 사명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만들었으면서도 또 아버지로서 그 사명을 맡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예. 아버지의 사명인 예. 거죠. 근데 얼떨결에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이제 예. 전개가 되는 거네요. 예. 시작이 다른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우리가 좋아서 결혼해서 네. 우리가 좋아서 자동적으로 생긴 자녀를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된 게 라고 생각하고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죠. 예. 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남자의 아버지로서 사명을 줬다는 네. 그거를 인식하면 무슨 예. 사명을 줬을까? 예. 내가 어떤 사명자인가? 네. 그걸 생각해야 되죠. 예. 그 각오가 좀 남다르겠어요.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들이 예. 예. 그 아버지 학교 교재에 보면요. 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부대화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재밌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부부대화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한데 거기 좀 부부대화 10계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1번이 맞장구를 쳐주자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뭐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맞장구를 쳐주면 얘기할 맛이 나겠죠. 예, 얘기할 맛이 나는 것도 당연하지만 대화할 때 우리는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서로 아, 그래요? 자기 주장을 하지. 예. 대화는 네. 상대방과 이렇게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지. 네. 내가 얘기하니까 당신도 한번 얘기해 보면서 우리 서로 대화하자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그렇죠. 자기 일방적이죠. 주장만 하자.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맞장구 치는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한 공감 언어를 왠지 표현해야 중요해요, 되죠. 근데 공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랬군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네. 네, 물어보면 그렇게 되는데 참하게. 네, 아니 참하게가 아니라 뭐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 이게 아니라 그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표정이나 이게 아주 네. 빈정대듯이 하면 네. 안 되고 조심해야 정말로 궁금해서 네네.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당신은 당-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네. 이렇게 그게 내가 모르는 궁금하잖아요. 뭐 이해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그렇죠. 좀 물어보는 자세가 네, 필요하겠어요. 다른 각도로 보는구나. 네. 그래서 맞장구를 쳐야죠. 그죠. 네. 이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또 네. 받아들이려는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갖고 얘기를 해야 예. 그 맞장구도 제대로 그러네. 쳐줄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또 자녀하고도 진짜 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네요. 애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죠. 쟤는 또 뭐 또 딴소리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지? 하고 물어봐 주는 맞아요. 거. 네. 자녀들하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안 들을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부모가 강제로 시키는 거. 부모 자꾸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꾸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잔소리라는 네, 맞아요. 단어의 정의가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옳은데 하기 싫은 거예요. 아, 맞는 말인데 하기 싫은 네. 거. 아, 내가 틀린 말을 해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예. 알기는 아는데 네. 난 하고 싶지 그죠. 않은 거죠. 네. 근데 그걸 자꾸 하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100% 맞는데 왜 자녀는 내 말을 안 듣는가? 네. 걔는 지금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잔소리를 하는 네.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니면 남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게 현명하겠네요. 그렇죠. 그 준비를 하게끔 서로 이제 풀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하고 있는데 야 너 게임 좀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러면 계속 이제 그렇죠. 그 언성만 맞는 높아지고. 말이긴 하지만 또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잔소리죠. 게임하고 있으면은 너 그거 언제까지 할 거니? 우리 조금 이따 저 영화 같이 볼래? 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의를 네, 하잖아요. 뭔가 옵션을 주는 네, 거예요. 옵션을 주면 걔가 네. 이걸 더 할까? 그만하고 할까? 같이 영화를 볼까? 그러다가 예. 걔도 생각하겠죠. 네. 아, 아빠 엄마가 날 이거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아. 또 같이 시간을 좀 보내겠구나. 네. 그러면 본인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예. 명분이 생기잖아요. 예. 내가 끊을 수 예. 있는 명분이. 예. 근데 이제 부모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부드럽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예. 그런 게 대화라고 생각하는 아, 거죠. 그러네요. 저도 못하지만. 아니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그 예.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네. 다 가르쳐 주시는 거네요. 그런 거는 이제 강의 안에 없고요. 예. 네. 팁에 있죠. 팁에. 이 테이블에서. 네. 네. 나눌 그러니까 때.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가 제일 중요하지만 네. 또 중요한 게 테이블에서 네, 쉐어링 쉐어하는 거예요. 거죠. 예. 이런 쉐어를 할 때 네. 이제 나는 그러니까 형제님 자녀들 같으면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겠는데 네. 우리 애는 말을 안 듣는다. 그죠. 네. 내가 뭐 집에만 가면 걔는 게임만 하고 있다. 네.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때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네. 우리 애도 그랬는데 네. 우리 누구야 우리 같이 그 좋은 영화 나왔는데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변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니까 네. 거기 좀 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야, 우리 게임을 같이 할래? 아주 같이 아예 뭐 게임의 같이 세계로 하든지. 같이 빠지든가 예. 그죠? 예. 또 그 두 번째는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자 예.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 말이 다 분위기에 맞게 하긴 예.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상대방의 상태를 잘 보는 게 이게 또 여기서도 내 또 분위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네, 분위기를 상대방.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어떤 실수를 하냐면 네.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요. 네. 맞장구도 치고. 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그 주제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건 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 네. 듣었던 얘기예요. 예. 아, 듣는 척만 한 거예요. 듣는 척만 한 거고 사실은 네.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네, 내가 네, 하고 싶은 얘기하는 얘기를 내 할 말 생각하고 네. 있다가 네. 맞아요. 그럴 그럴 경우 때 그 있어요. 사람은 예.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아.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 예. 그러니까 예의상 네. 아주 예의 바르게 맞장구도 쳐주고 뭐 하다가 전혀 다른 얘기를 네. 해버리면 그 진짜 기분 나쁘죠. 네.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이렇게 타서 해야죠. 네,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예. 예. 어디 그리고- 가서 뭘 사고 싶어도 아내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말해야 눈치? 된다든가. 눈치 보면서? 눈치. 예. 세 번째, 자존심 상하는 말을 쓰지 말자. 이랬는데 아, 남자들요, 이 자존심 굉장히 내세우는데 사실 뭐 돈도 안 되고 그러는 건데 여기 죽고 살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 남자들은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생각하게끔 이 말을 해주니까 네. 그게 이게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를 죽여가야 되는 생각을 하게끔 하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네. 사실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내가 확 죽는 기분이 들잖아 자존심이. 그럼 이제 열 받죠.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저 같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네. 나는 다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좋은 뜻으로
아니면 아예 생각도 없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네. 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딱 찌르면 네. 그러면 내 존재감 자체가 내가 네.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네. 날 그쵸. 그렇게 몰아가지? 예.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네. 자존심이라는 게 나를 존재시키는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나의 존재 자체를 상대가 부정하면 무시하면 네. 네. 부정할 때 나는 갑자기 자존감이 탁 떨어지니까 예. 난 안 그랬는데 네.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예. 조심해야 되겠네요. 또 말을 그 네 번째가 말을 정감 있게 해라. 정감 예. 있게 말해라. 예.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말하는 태도가 부드럽냐, 뭐, 또, 너무 좀, 이게 기분 찌르듯이 하는 좋게, 거냐. 기분 예. 좋은 말투로. 그거는 다 예. 알죠.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그 뉘앙스. 아, 그죠. 예. 그죠. 뭐 기본이죠. 네.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그런 거죠. 네.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완전히 그냥 분위기 확 깨고 그냥 네. 상대방 기분 나쁘게 예, 하고. 기껏 아내가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옛날 분위기 좀 20년 대신해 전을 보려고 생각해서 하는데, 좀 네. 이렇게 했는데 나와서 뭐 시간이 많았네 이런 어. 이러면 완전히 이제 그쵸. 네. 기분 팍 상하는 거죠. 예. 예. 아, 수고 많이 했네 이래야지 좀 정감어리지. 오늘 그러게 할 일 말이에요. 없었구만, 뭐 이러면. 야.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라.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들을 귀를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얘기겠죠. 왜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줘야 사실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은 여자들 말 많은 거 싫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입도 못 벌리게 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물론 이게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100% 고쳐야 되는데 그냥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많은 걸 해요. 네. 그리고 밖에서든 안에서든 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남자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남자는 진도가 많이 나간 네. 상태예요. 예. 근데 아내는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 이 범위가 좀 좁죠. 예, 바운드리가 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는 벌써 바운드리 이만한 데 가서 네. 열심히 뭘 하고 하고 있는데. 해서 그거 진도대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내들은 그걸 따라오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대화할 때 답답하죠,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를 갖고 남자들이 네. 잘 설명을 해줘서 네. 팔로우잖아요. 우리는 영적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예. 이걸 품고 같이 가야죠. 네. 그 네. 수준으로 내려가서. 예, 뭐 내려가지 않고 이제 끌어올려야죠. 그러면 예, 끌어올려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약하죠,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변명하자면 닥쳐오는 일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내일 일이 또 그렇죠. 닥쳐야 네, 되고.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계산을 계속 예. 하면서 네. 한 달에 얼마를 페이먼을 내야 되고 네. 뭐 무슨 뭐 누굴 만나야 되고 뭐 계속 돌아가는데 네. 스텝을 두 가지가 어려운 게 네. 따라오기도 힘들지만 네. 기다려 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네. 천성적으로 빠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예. 느린 사람을 맞추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이서 이제 부부간에 맞춰가는 잘 게. 맞춰야지 네. 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네. 예, 배려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예, 또 여섯 번째는 같은 소리를 두 번 이상 반복하지 말자.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쵸? 잔소리하지 잔소리. 말자. 네. 그죠. 예. 예. 아니 그 같은 소리를 두 가지 생각해요. 저는요. 이렇게 잔소리처럼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도 잔소리지만 네.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은 알아도 듣기 싫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한 번 못 알아들었으면 똑같이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 주변에. 예. 못 알아들었는데 다른 표현, 그 배려를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그 배려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번호 몇 번이세요? 그럼 112인데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112인데요. 같이 얘기하면 네, 그렇죠.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112인데 못 알아듣으면 그럼 하나하나 둘둘이요. 이렇게 네. 바꿔줘야 네. 이게 다른 언어로 그러네요. 들리니까 네.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연습을 네, 좀 그것도 해야 아주 될것 섬세한 같아요. 배려네요. 예. 그다음에 칭찬의 말을 3번 이상 하자. 칭찬은 여러 번 해도 잔소리가 안 되나 보죠.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칭찬. 그래요. 이게 칭찬이. 마음의 감동에 의하면 하지 말래도 하죠. 네. 근데 마음이 없는 칭찬을 하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왜 아버지 학교 가면 그 뭐 아내가 뭐 예쁜 거 뭐 20가지 쓰고 자녀가 칭찬하기 그 그죠? 있잖아요. 그게 또 아버지들이 약하니까 또 그런 걸 숙제로 내주시고 그게 그런 아니라 거겠죠? 우리가 사실은 아내나 자녀를 한테 칭찬할 게 많은데 네. 우리가 그거를 디테일한 연습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냥 스쳐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당연히 아내가 있는 거고 네. 네. 당연히 아내가 뭐 밥을 해주는 거고 네, 그걸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바꾸면 예. 그게 다 감사해지는 조건이 모든 게 생기잖아요. 감사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죠. 네. 정말 그 왜 이게 아버지 학교가 학교잖아요. 네. 학교니까 저도 아버지 학교 수강할 때 뭐 네. 아내에게 칭찬하는 거를 써보기 하는데 그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뭐 이런 것도 써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쓰기는 썼지만 이게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네. 그리고 배워봐야 한번 해보면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고 이런 것도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것 네. 같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세대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 많이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지 않나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만 생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나 뭐 아내한테 디테일하게 예쁘다,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네. 우리 자신도 그죠. 훈련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녀들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학교에서 학교가 가진 그 기능 중에 네. 첫 번째가 이제 훈련시키잖아요. 네. 네.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숙제가 있죠. 네. 아버지 학교는 시험은 없는데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글쎄요. 마지막에 논문 쓰는 게 있어요. 간증문. 네, 그렇죠. 네. 그것처럼 숙제가 있으니까 숙제를 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버지 학교의 그 핵심 몇 가지 중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본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 시간 안에 예. 이게 반복적 훈련이 아니라 이 숙제를 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예. 뭐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거, 자녀 사랑스러운 20가지, 아내 사랑스러운 20가지, 네. 아내한테 편지 쓰는 거, 예. 자녀와의 데이트 이런 숙제들이 네. 있음을 그렇죠. 통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안 해봤던 거를 해보면서 그게 네. 삶의 실천이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아버지 학교 멋모르고 오신 분들은 그냥 강의나 듣고 얘기 좀 하다가 가면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왔는데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숙제까지 하라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량 학생들. 예.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그런 분들이 은혜가 많아요. 처음 반항하셨던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기대 갖고 왔던 분들은 이제 그 은혜가 많아도 그 기대를 잘 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역동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분들이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기대했던 게 많기 때문에. 네, 기대했던 게 많으니까 그 안에 잘 들어가겠죠. 예. 그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근데 이제 기대가 없었고 오히려 반항했던 분은 그릇조차 준비 안 했잖아요. 예.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폐부를 찌르는 은혜가 탁 네. 들어오면 넘치는 거죠? 넘쳐서 예. 불이 나게 그릇 아, 찾아야 되고 네. 뭐 그냥 주워 담기 바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역동성이 생기죠. 그런 다이나믹이 있겠네요. 네, 다이내믹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한테는. 네. 네, 그래서 예. 폭발성은 그분들한테 더 그렇겠네요. 있더라고요. 네. 네, 7번째인데요. 칭찬의 말을 3번 이상 하자. 아까 이거 하지만 8번. 네, 8번째인데요. 좋은 말만 골라서 사용하자. 예. 이거 정말 긍정적이고 뭐 발전적이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예.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 그 언어 사용의 문제가 사실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일 것 같아요. 네. 내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마음의 진심이 중요하지. 꼭 말 뭐 한마디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서로 싸울 때 있잖아요. 근데
아유, 내 마음 몰라서 저러나?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근데 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가 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잘 아는 프로이드 정신심리학자. 네. 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언어로 공감하는 구조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언어로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공감이 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꼭 그렇게 표현 안 하면 모르느냐? 몰라요. 네, 그거를 자꾸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린 구조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통시키려는 언어도 네. 공감대 언어를 써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 둘째 아이가 쟤네 집은 잘 살아. 내가 잘 사는 개념과 얘가 잘 사는 게 서로 다른데. 개념이 다를 때 암만 얘기해봤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네. 대화를 다 해놓고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네.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불통이 된 거지. 말만 많이 했지. 네. 예, 그러니까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 언어가 폭력적 의미를 담고 있느냐, 상대방 그 상처를 주는 언어냐, 네. 그거는 정말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내 마음은 아니라면서 그런 단어를 썼으면 네. 그 사람은 그걸 받았는데 네. 그래놓고 나는 아니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언어가 가정에서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 교육이에요. 네. 배워보면. 네. 그 부부간의 대화가 이 그렇죠. 말을 할 때 그걸 보고 자녀들이 보면서 예.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이제 네. 배워가니까. 뭐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참 예,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말 쓰기 운동. 네, 9번째로 유머가 중요한가 봐. 유머의 소재를 스스로 개발하자.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65세 이상에 맞는 유머 감각을 가지신 우리 국장님. 좀 불리하신가? 네, 아니 저도 나름대로 개발을 해요. 네. 유머 감각을 개발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네. 완전히 이게 첨단을 가듯이 아주 세련된 방향을 가든지 네. 그거 못 가면 그냥 뒤로 가든지 네. 중간을 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뭐냐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유머할 때도 네. 마찬가지라 그래서 네. 제가 65세 이상에 적합한 유머를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첨가는 안 되니까. 네. 어차피. 어차피 개발하려고 네, 해도 그렇죠. 네. 어설퍼서 더 이상해지고 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안 웃어주면요? 안 웃어. 나는 그래도 이걸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머를 개발을 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개발하려는 거죠. 네. 네. 안 맞는 거를 열심히 남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는 힘드니까 네. 그냥 맞는 거를 꾸준히 해라. 아니 부부 사이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아무 말 아닌 것도 막 웃어주고 그렇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는데 뭐 부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제 10년, 20년 흐르면 귀에다 대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도 썰렁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애정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부부 네. 사이에. 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네. 그런 감정들이 좀 둔화됐을 네.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하겠죠. 노력해야 되는 게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더 중요하겠죠. 연습하고 노력하고. 네. 네. 자, 그리고 10번째는 알아주는 말을 해보자. 상대방을 좀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자. 네. 네, 그건데요. 이러면 너무 또 상대방이 교만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못하겠어요, 좀. 너무 격려해주고. 다 말문이 막혀서. 네. 아니 정말로 그게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들도 그게 고민이에요. 네. 교만해질까봐요. 교만해질까. 잘난 척할까봐.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교만해질까봐 힘든 게 아니라 네. 내가 상대방이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거죠. 맞아. 예. 맞아요. 교만해지면 어때, 그죠? 상대방은 절대로 제가 이렇게 보면 교만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네. 받아주고 네. 잘한다 네. 하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네, 그러면 네. 더 이렇게 인커리지가 돼서 잘하는 거지. 네. 그걸로 그래 나 이제 잘하지 됐어. 그럼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래도 너는 요건 잘못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 말. 지적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 참는 거죠, 내가. 상대방 교만할까봐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또 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정말 이 부부 10계명 너무 좋고 이런 것도 배우는 우리 아버지 학교 꼭 가서 한번 들어보고. 왜냐면 이제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그게 자녀들한테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 중에 그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이좋은 부부 관계라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또 언어라고 하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남이 아버지의 영성인데요. 이게 또 미국에서는 세 번째 만남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요새 뭐도 그렇지만 종종 재벌가에서 보면은 뭐 자녀들 사이에 재산 싸움으로 소송도 가고 뭐 원수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이 사실 얼마나 아플까 싶어요. 네. 내가 자식들 잘 되라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또 그 근데 돈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해지고. 네. 그럼 보면은 참 내가 돈을 많이 안 번 게 참 다행이구나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돈을 물려주는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네, 탈무드가에서 그 얘기가 있죠. 가장 미련한 부모가 자식한테 재물을 주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모가 학식을 주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혜로운 부모가 신앙을 전수해 준다. 맞아요. 네.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영성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부 잘해라. 왜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뭐예요? 남들이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걸로 다 끌어모으겠다는 얘기죠. 그런 애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걔보다 꼭 하나 잘하는 애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중요한 거는 남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남을 도우려면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학식이 있든 뭐 재능이 있든 재물이 있든 그걸 통해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걸 툴로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 도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도움받고. 그래요. 그럼 남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보람도 있고. 또 내가 더 많이 도와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이 돕는. 그런 것도 경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받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도 도와주는 사람을 감사하게 느낄 수 있게 받는 연습도 중요해요. 우리가 주는 것도 좋은데 주는 것도 어떻게 줘야지 그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선교할 때 왜 제국주의적 선교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선교 그런 거는 받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을 받는 게 아니라 더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수치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주는 것도 연습하지만 받는 것도 주는 사람을 배려해서 또 받는 연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물질을 주고받고 뭐 세상에 있는 정보를 주고받고 지식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거는 영성이 아니니까 세상에 도구를 전달받는 거죠, 사실. 그렇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 영성이라니.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뭐 어떻게 돈을 어떻게 좀 더 물려주거나 아니면 공부를 더 가르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사실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좀 가장 좀 질이 떨어지는 오히려 망칠 수도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돈은 얼마든지 벌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순간에. 그런 거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물고기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물려주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그거를 어떻게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네.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극상품 포도처럼 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이게 축복이죠. 그렇죠. 아무도 없는 너한테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이다. 기프트가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너만 잘 살아. 그게 아니라 네. 그걸 통해서 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라. 네. 이렇게 축복하는. 네. 근데 그거의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말씀이 내 기초가 돼서 네. 그걸 그 매뉴얼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성으로 주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네.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을 해야죠. 네.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네. 때는 심판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혼내기도 하고 네. 예.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으로는 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네요. 네,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이슬람권에 선교를 가니까 네. 그분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선교를 갔다 와야 되니까 직장에다 사표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뭐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겠어요, 선교사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사표를 내고 어디 간다 그러니까 왜 가냐, 선교 간다 그러니까 어딜 가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미션 간다니까 어딜 가냐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권을 간다 그러니까 예. 거기 정말 위험한데 왜 가냐 거기를.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제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네. 제일 위험한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네. 지역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있다는 거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영성이 아니라 그건 네. 영성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영성인 거죠. 네. 아버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정과 사회와 모든 걸 본다면 네. 자녀들은 그렇죠. 자동으로 그 영향을 받으니까 네.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가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죠. 네. 자녀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으로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오시다가 특히나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이 꽂히셔가지고 이렇게 이 사역을 정말 국장님이 되셔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특히나 좀 이렇게 기억에 남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예, 뭐 제일 결정적인 게 제가 구원 받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살았다가 이제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우리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뭐 그 구경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처럼 예. 예, 오히려 반항하고 예. 이 사태가 IMF 그 사태가 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이제 완전히 보는 시각을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영성이 바뀌는 네. 네. 그런 게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죠. 네. 예. 그러면 세상이 바뀐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IMF로 인해서 망한 거는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볼 관점에서는. 때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고난이 정말 축복이 될 네. 수 있는 더 귀한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받으신 거니까 네. 예,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변해야지.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저한테 큰 은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옛 성품이 살아서 네. 또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그 구절이 이제 계속 또 네. 외워야 되는 네. 예,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네. 또 올라올 때마다 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네. 그걸 실천해 나가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학교 섬기시면서 계속 이제 행사 준비도 하시고 또 강의도 계속 들으시고 이제 그 아버지들 간증도 들으시고 이러시면서 이 계속 리마인드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그 좋은
이게 훈련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이 아버지 학교가.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으니까 네. 그럼 다음 코스는 뭐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처음에 수료할 때 5년 전에 자녀가 5년이 컸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 역할이 또 바뀌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사를 해라. 예. 조장을 하든 관리팀을 하든 그래서 네. 강의를 또 듣고 네. 이건 프리예요. 그렇죠. 봉사자는 네, 봉사자는 돈 내는 게 아니니까 네. 밥도 주고 예. 교재는 있는 거 갖고 오고 네. 유니폼은 이미 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들으면 네. 이것처럼 좋은 후속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아, 이게 무슨 그렇네요. 하나 끝나면 평생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5살짜리가 죽을 때까지 5살이 아니잖아요. 네. 얘가 5살 때는 내 말 잘 들었는데 예. 10년 되더니 15살 되더니 뭐 스냅백인가 이 모자 쓰고 다니면서 네. 뭐 이상한 애들하고 우리가 보면 이상하고 걔네들은 네. 정상인데 네. 네. 그렇구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와서 이제 또 강의 듣고 또 제가 만약에 테이블 리더라면 네. 내가 테이블 리더면서도 내 자녀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다른 아버지들이 지원자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도 같이 나누는 거죠. 뭐. 예. 그러면서 답을 서로 찾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프리로 예. 계속 후속이 갈 수 있는 예. 그 나이 60이 돼도 갈 수 있는 거죠. 예. 60이 됐더니 내가 아버지인데 며느리가 생겼어.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며느리는 또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려면 뭐 가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격이 있느냐? 네. 남자면 돼요, 남자. 네. 예비, 그러니까 결혼하기 예비 전에는 아버지죠. 예비라고 자기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네. 먼저 예습하겠다. 네. 그러고 오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나이 60이 돼서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 내 아들이 벌써 50이 됐는데 50살 먹은 아들과 딸을 또 관계를 처음 어떻게- 겪어보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뭐,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이해도 가는데, 또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젊은 아빠들이 한참 애 키우고 그럴 때는, 바쁘고, 또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이런 못 듣다가, 이제 다 키우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였구나. 더 늦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왜 이제 왔을까?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젊을 때 벌써 떠나 들으라고, 있잖아요, 더 애플 다. 떠났고, 또 대학을 갔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했든지 이미 내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내가 너무 늦었다. 젊었을 때 들을 걸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뭐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그런 말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 70인데 네. 50살 먹은 아들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항상 처음이야. 이 나이 때 항상 아이는.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로서 항상 처음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때까지 그냥 새로운 경험을 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수료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재수강 하는데 등록금도 안 받고 네. 얼마든지 와서 하면 또 감사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죠. 예. 너무 좋은 그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봉사가. 예. 네. 앞으로의 그 꿈과 계획이 궁금해요.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없는데요. 정말요? 네, 저는 꿈과 계획은 그냥 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고. 살고 있으면. 예, 그러면 네. 뭐 그냥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 챙겨주시는 예. 거. 예. 제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나이하고 뭐 전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꿈은 네. 다 이루었고 네. 다 해봤고 네. 뭐 더 해봐도 그게 그걸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꿈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관제처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그럴 그때까지가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꿈이에요.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꿈 너무 가족 좋은데요. 공동체가. 예, 네. 가족 공동체가 나 네. 혼자가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다 모여요. 가족이요. 5명이. 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잘 먹죠. 그게 제가 이게 좀 뚱뚱하잖아요. 아닌데. 그냥 계속 먹고 예. 그러고 주일까지 계속 먹어요. 그래요? 3일 동안? 금요일부터요? 금, 토, 일?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 모여서 만나서 가족이 다 먹고 모여서. 얘기하고 네. 그러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면 영화 볼 사람 영화 보러 같이 네. 가고 그래서 가족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예. 저희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가끔가다 너네는 중국 사람 같다. 네. 떼놈들 몰려다닌다. 몰려다닌다고? 예. 진짜 그것도 자녀들이 크면 예. 또 자기네끼리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네,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신기하대요. 네. 네. 옆에 사람들이 그 참 신기하다고 하는 게 네. 그 말씀처럼 청소년 정도 되면 다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거기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한 1년 정도는 좀 이제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넘어가니까 네. 나중에는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친구들을 오히려 데리고는 와도 네. 자기가 나가서 분리가 되지는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그 여자들 특성이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막 수다 떠는 거. 수다 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쇼핑 같이 가. 네. 그래서 막 수다 떨면서 쇼핑을 해. 네. 그러고 헤어져. 네. 또 전화해. 네. 아까 한 얘기 못한 얘기 또 해. 나중에. 네.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네.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모여서 얘기하면 안 할 것 같은데 네. 하면 할수록 할수록 또 얘기거리가 많이 얘기가 생기죠. 많아지고 네. 그 시간이 가끔가다 그리워지니까 네. 자꾸 예. 와요. 예. 근데 전 좀 배우고 싶은 게 이제 저도 사춘기 이제 딸이 있고 또 아들도 뭐 대학 가 있긴 하지만 이제 오면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한 집안에서도 각자 자기 공간에서 컴퓨터 보면서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럼 뭔가를 같이 하려면 다 바쁘대요. 그리고 제가 이해도 가는 것이 부모랑 하는 것이 저도 사춘기 때 재미없었던 기억이 나서 강연을 안 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되게 부러워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요. 네. 또 우리 아내가 재밌어요. 네. 까불어요. 네, 애들 앞에서. 네. 저희 아내도 되게 까부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까불 사람이 아닌데 까불어요. 예. 그게 그게 틀린 거 재밌는 뭐. 그렇게 봐서 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점잖을 것 같은 사람이 네. 갑자기 까불기 시작하면 네.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는 이제 남편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저 하시는 앞에서도 거예요? 그래요, 가끔. 아. 굉장히 좀 그 분위기를 또 밝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갑자기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자녀들한테. 네. 예,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알죠. 질문을 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를. 네. 예, 질문하면 답하고. 아빠가 주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주로 어떤 질문 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예. 뭐 특정한 건 없는데. 네, 그냥 편안하게. 네, 뭐 네. 이제 우리 큰 아이는 직장을 다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금요일 날 오면은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질문을 계속 했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직장의 동료 이름과 다 알죠, 제가. 미리 알고 네,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동료들을 다 만나요, 제가. 네. 얘 무슨 생일 파티 때 그 회사에서 해주면 우리도 같이 가요. 가셨어요? 어, 그래요? 우리 식구들도 다 가요. 생일 어머. 파티니까. 생일 와. 파티니까. 우리 딸 생일 파티니까. 네. 그럼 같이 가서. 그래도 직장 가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 그죠? 직장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서. 아, 이제 나와서 할 때? 네. 예. 네. 그럼 같이 가서 얘기하고 뭐 하고. 네. 또 그 직장 동료끼리 뭐 락클라이밍 한다고 그래서 예. 저도 몇 번 갔고. 네. 제 등치에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네, 그래서 뭐 몇 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알잖아요. 공유하는 게 그렇죠. 많아지는 네, 거죠.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질문을 하면 네. 얘기하기. 얘 개인적인 질문만이 아니라 그 친구 얘기, 그렇죠. 동료 네. 얘기, 뭐 얘기 네. 하면 많아지죠. 예. 얘기거리를 늘리는 게 네, 중요해요. 네. 많아지니까 옆에 듣던 동생들도 덩달아 남 얘기를 들으면서 네. 또 이제 자기 얘기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 공유하다 보면 자기네끼리 또 질문하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많이 같이 하니까 예. 또 그런 공유할 거리가 생기죠. 게 사실은 또 중요하겠네요. 네. 아무튼 우리 오늘 긴 시간 정말 저희와 얘기 나누셨는데요. 진짜 길게 긴 시간. 네, 우리 저희 만나쇼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뭐 청취자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는 제 아버지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사실 굉장히 외로운 그 자리예요. 네. 예,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도움을 쉽게 청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게 뭐 자존심 때문이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그렇게 주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그렇다는 거를 식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독선적이고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은가 혼자서 네. 이걸 혼자 풀어야 된다는 아버지들이 가끔 가다가 아내한테 미리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90% 이상이 걱정할까 봐요. 예. 숨긴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먼저 했을 때 나를 우습게 볼까 봐 해서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아내나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답답할까 봐 혼자서 이걸 어떻게 풀어서 없었던 것처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건이 터져서 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진작 얘기하지 왜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이런 얘기하지만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외로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얘기가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뭔가 이게 파워풀해서 권위주의적이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외롭고 힘든 아버지가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아버지로서 우뚝 서야 자기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남성이 아니라 가족을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해하시고 그 아버지를 세워주는 게 교만해질까봐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서야 우리의 울타리가 돼준다. 그런 거를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외로운 자리라는 거를 지금 새삼 느끼게 되네요.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는 게 와닿아요. 참 힘든 자리네요. 우리 그 홍보 영상 중에 하나가 앵콜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근데 가운데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이 쭉 뒤에 있는 그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따님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고민이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의 지갑에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버지는 그게 무슨 이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쇼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안심하게 안정감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혼자서 감당한 거죠. 그런 게 아버지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외로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하네요. 이해해서 서로 이해해야 소통하잖아요. 또 아버지들도 그걸 너무 내세우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 배에서는 선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면 그 배에 탄 사람이 모두 위험해지겠죠.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도 그 선장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버지도 또 약점이 많은 인간인지라 사실은 늘 바른 선택과 행동만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항상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가진 그 가족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평화로울까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모든 아버지들께서 자녀와 아내에게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명철 미주 아버지학교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